안녕하세요. 더 나은 요양보호사 교육원 양예경 원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5회 모의고사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현상은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진다, 새로운 변화를 싫어한다,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네, 3번 경직성의 증가가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응급 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하임리히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3번 이물질로 인한 질식 증상이 보일 때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처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대상자의 말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사소통 기법은 네, 수용하기가 되겠죠. 4번 다음 중 요양보호 기록을 작성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네,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5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보기 중에 맞는 말은 3번이죠. 단기 보호는 수급자를 일정한 기간 동안 장기 요양기관에서 보호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요. 요양보호사는 가족을 대신하여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틀린 거죠. 노, 본인이나 가족, 친족, 그리고 이해관계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폐암으로 종일 침대에 누워있는 50세 남성은 등급 판정 대상자이다. 저희 요양보호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힘드신 분이나 아니면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시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신 분이 요양보호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는 재가급여의 15%를 본인 일부 부담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6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네, 방문 일정이 변경하게 되면 사전에 대상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겠죠. 7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과 태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네, 4번 관심을 보이며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8번 요양원이 위반한 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김씨 할머니는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해오셨는데 시설에서 침대를 쓰면 나이가 들어 허리가 안 좋아진다면서 무조건 매트리스를 깔고 이불을 덮고 자라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생활하지만 잠이 쉽게 오지 않고 자고 나면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다고 투덜거리신다. 네, 3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을 제공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셨습니다. 9번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이 들어가지 못하여 시력장애가 발생할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것은 네, 2번 동공의 백색 혼탁이 증상으로 나타나지요. 지금 질문에서 묻는 거는 백내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눈동자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게 되는데 증상으로는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이기도 하고 어, 그 불빛에서 밝은 불빛에서 눈부심이 증상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증은 없으면서 점차 흐려지는 시력이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10번 요양보호사가 일상생활 지원 시에 요통을 예방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에는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가지고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히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펴서 물건을 들어 올립니다.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서 방향을 바꾸시고 물체를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서 들어 올리셔야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리면서 요통을 예방하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노인이 약물을 복용하거나 가량으로 복용할 경우 젊은 사람보다 약물 중독이 쉽게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네, 신장 기능의 저하 때문이지요. 어,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장의 농축, 소변의 농축, 배설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러면서 약물 성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체 내에 오래 남아서 중독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약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물을 사용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자, 12번 다음 중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할 이상이 있는 배설물은 네.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빛의 소변, 그리고 검붉은색의 대변, 출혈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품이 많은 소변은 그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13번 잦은 설사로 탈수가 예상되는 대상자를 돌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수분 및 전해질을 충분히 제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휴식과 안정을 취하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4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는 적절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여 허약감, 피로,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며 걷기,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등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질환은 네, 심장이 기능을 잘 못하는 심부전이 되겠습니다. 15번 이 키블러 로스의 임종 적응 단계 중 부정에 해당하는 것은 네, 나는 믿을 수 없어. 오진이 거야 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이 부정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걸 살펴보시면요. 1번은 나는 지쳤어 라고 체념과 함께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수용이지요. 그리고 3번에 우리 딸이 시집갈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라고 표현하는 것은 타협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은 우울 단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그리고 5번에 왜 하필 나야 하면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노 단계입니다. 그래서 키블러 로스의 그 임종 적응 단계를 보시면 부정으로 시작해서 분노, 타협, 우울, 수용으로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16번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뼈 세포가 상실되고 등이나 허리가 굽고 그리고 잦은 골절이 발생하는 것은 골다공증이죠. 네. 2번 골다공증이 있을 때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7번 노인 학대 사례 중에 유기에 해당하는 것은 네, 4번 노모를 시설에 입소시킨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이 유기에 해당합니다. 18번 당뇨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가능한 운동은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하루에 최소 30분 정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시면요. 인슐린이 부족해서 세포내로 포도당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혈중에 있는 포도당 수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변 배설량은 많아지고요. 세 번째로 공복혈당이 증가하게 되겠죠. 포도당이 세포내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혈중의 포도당 공복혈당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저혈당 시 체중이 급속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저혈당 시에는 땀을 많이 흘리거나 두통, 시야 목록, 배고픔,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19번 감염 예방을 위한 노인의 예방접종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폐렴규균은 65세 이상 성인에게 접종을 하면 됩니다. 자, 65세 이상 노인은 인플루엔자, 폐렴규균, 대상포진, 그리고 파상풍 디프테리아 접종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1번부터 살펴보시면요. 인플루엔자는 모든 성인이 1년에 한 번씩 접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2번 파상풍은 모든 성인이 매 10년마다 디프테리아와 같이 접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은 1회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자, 20번 대상자가 기침, 웃음, 재채기를 할 때 소변이 배출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요실금일까요? 네, 3번 복압성 요실금으로 복부 내 압력이 증가해서 소변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자, 21번 치아가 적어서 씻기 어렵지만 삼키는 데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식이 종류는 네, 4번 잘게 썬 음식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치아 및 연화 능력에 따라 삼키는 능력에 따라서 식재료의 크기를 조절하여 식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치아가 적어 씻기 어렵지만 삼키는 데 문제가 없는 대상자는 잘게 썬 음식을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적은 용량의 물약을 구강으로 정확하게 투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는 3번 앞에 바늘 침을 없앤 주사기가 되겠습니다. 주사기에 약을 재면 정확하게 잴 수 있겠죠. 23번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노인이 뇌졸중으로 인해 갑자기 동작이 서툴러지고 대소변을 잘못 가리며 감정 조절에 이상, 기억력, 판단력 등 지적 능력이 감소할 때 의심되는 질환은 네, 혈관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혈관성 치매가 되겠습니다. 자, 24번 대상자의 기저귀가 젖었을 때 속히 갈아주어야 하는 이유는 네, 피부 손상으로 인한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25번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네, 요로 감염이지요. 항상 뒤처리할 때는 앞에서 뒤로 닦아주셔야 되고 요도, 질, 항문의 순으로 닦아주시면 요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26번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가 신체 정렬을 유지하는 목적은 네, 편안함을 제공하고 손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죠. 관절의 굳어짐과 변형을 예방하고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신체 정렬을 유지하게 됩니다. 27번 욕창의 발생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네, 주름이 없는 침대 시트가 답이 되겠습니다. 욕창은 노인분들, 특히 여성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시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상자를 이동할 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밀거나 끌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젖은 침대 시트는 피부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교체하셔야 되고 피부가 오염 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빨리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로 닦아주시거나 아니면 자극이 적은 비누 그리고 비누를 사용하고 미지근한 물로 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에 주름이 많으면 주름이 있는 부위에 압력이 적어하기 때문에 주름을 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릎 같은 경우에는 베개를 끼워서 마찰을 방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 매트리스, 에어 매트리스나 베개를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찜질 같은 경우에는 감각 저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습하지 않도록 샤워 후에 완전히 물기를 제거하고 두드려 말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양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시면 욕창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28번 대상자가 식탁에서 식사할 때 올바른 식사 자세는 네, 2번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해서 안정감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시면요. 식탁의 높이는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2번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경우에는 턱을 똑바로 세우기보다 약간 숙인 자세로 살에 들리는 걸 예방하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식탁 위에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가까이 의자를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이용할 때도 식탁에 가까이 붙이고 팔을 올렸을 때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할 수 있게 자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수포, 통증, 가려움,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나는 질환은 네, 대상포진이지요. 대상포진은 과거에 수두 바이러스에 이제 걸렸던 분이 이제 수두 바이러스 다 낫고 나서 그거 수두 바이러스가 저희 몸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신경세포에 잠복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가루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 면역력이 저하됐을 때 그때 다시 신경세포질을 따라서 저를 따라서 수포와 자결감, 통증, 가려움증을 동반하면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30번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에게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음식은 네, 2번 명란젓이죠. 젓갈류는 소금이 많기 때문에 염분이 많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31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전에 나를 돌본 요양보호사는 일을 참 잘했는데 라고 했어요. 대상자가. 응.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시면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감적 반응이란 뭐냐?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면서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상황을 알고 있고 당신의 기분을 이해한다가 기본으로 깔려 있는 대화법입니다. 자, 32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에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은 네, 3번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한하여 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은 메슬로우 인간의 욕구 5단계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네, 4번 생리적 욕구, 배고픔, 배설, 수면 등을 해결하는 단계가 맞게 되어 있지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시면요.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사랑받고 싶어 하는 단계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2번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어 하는 단계는 자아 존중의 욕구죠. 3번 자기 완성, 삶의 보람 등을 느끼는 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이고 5번 고통이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단계는 안전의 욕구에 해당합니다. 자, 34번 천식을 앓고 있는 대상자가 외출 시 갑작스러운 온도의 변화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며 잦은 기침을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5번 따뜻한 실내로 이동시킨다가 되겠습니다. 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기관지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차가 클 때 외출할 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35번 요양원에서 허리를 다친 요양보호사의 산업재해 보상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3번 요양원이 부도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네, 지급받을 수 있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살펴보시면요. 보험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급여는 양도나 압류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4번 보험급여는 사고 발생 후 급여 내용에 따라서 3년에서 5년간 유효합니다. 그리고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번 산업재해 보상 후에는 요양보호사를 해고 마음대로 산재를 당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실기 문제고요. 36번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환자가 소변량이 감소했을 경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네, 유치도뇨관의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개방성을 확인하셔야겠죠. 잘 개방이 되어 있는데도 소변이 안 나올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와의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먼저 설명을 하고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는 기본 원칙들이 있지요. 먼저 대상자가 의사표현을 적절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자가 처한 상황을 조금 이해하시고 신체적인 상태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가지시고 세 번째로는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속도에 맞춰서 목소리는 낮은 음조로 천천히 차분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하시고 그때마다 대상자의 반응을 살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는다.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못 하실 때는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력이 떨어지시고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말하면 혼란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식사하시고 양치하세요 보다는 식사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양치를 할 때 양치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 가지씩 차례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서 말하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시고 항상 현실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밤 10시에요. 주무세요라고 말하며 현재 상황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외래어나 유행어 요런 거 사용하지 마시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치매 대상자는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되찾고 불안정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기 때문에 옛일을 회상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이 인지기능 유지나 심리적 안정 면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38번 지팡이를 이용할 때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지팡이를 건강한 발, 새끼 발가락에서 15cm 옆, 15cm 앞 해서 약간 비스듬히 앞쪽에서 쥐었을 때 발꿈치가 약 30도 정도 구부러지는 정도가 길이가 적당합니다. 39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 안으로 이동시킬 때 앉는 자세의 순서로 옳은 것은 네, 2번 엉덩이와 상체 그리고 한쪽 다리씩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대상자가 음식물을 삼킬 때 자주 살해에 걸리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은 네, 3번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 말을 시키시면 살에 더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음식 먹고 있는 도중에는 말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누운 상태보다는 반자이나 자위를 해줘서 음식을 제공하시고 그다음에 물기 있는 음식을 먼저 제공하시고 마른 음식을 주셔야 입안의 건조함을 좀 예방하고 음식을 좀 더 삼키기 편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에 잘 들리시는 분에게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하게 되면 본인이 치매에 살에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신맛이 강한 음식은 제한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슴과 위를 압박하는 옷 마찬가지로 소화를 방해할 수 있겠죠. 네. 41번 대상자에게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안약 투여 후에는 비루관을 가볍게 눌려줘서 비루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2번 임종 후 혈액 정체로 인한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2번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로 올려줘서 혈액 정체로 인한 얼굴색을 방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3번 여성 대상자가 침상 배뇨를 할 때 소리로 인한 수치심을 덜 느끼도록 돕는 방법은 네, 1번이지요. 음악을 틀어준다던가 아니면 변기 안에 휴지를 깔아서 소리가 덜 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4번 식사 도중 뜨거운 국물을 발목에 쏟았을 경우 우선적으로 처치해야 할 조치는 네, 3번 즉시 찬물에 발목을 담가서 피부 내 온도를 낮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45번 경구약 복용 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1번이지요.
알약이 많은 경우에는 두세 번 나누어서 투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대상자의 발톱이 살을 심하게 파고들어 상처가 났을 경우 대처하는 방법은? 네, 간호사에게 보고를 하셔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죠. 47번. 침대에서 머리를 감길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머리와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 하셔야 합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요. 솜으로 귀를 막고 눈은 수건으로 덮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과 창문을 열어놓으면 춥기 때문에 머리 감길 때나 목욕하실 때는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열어놓으시면 안 되고 3번 방수포는 어깨 밑까지 깔아주시고 수건으로 어깨부터 가슴까지 감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헹구고 주시면 되겠죠. 48번 대상자가 휠체어 사용 시 화장실 배변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3번 배변 후 뒤처리는 앞에서 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사용하실 때는 항상 타고 내릴 때 잠금 장치를 잠궈 주셔야 낙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조명은 항상 밝게 해주시고 배변할 때 대상자의 요구사항은 가급적 수용할 수 있으면 다 수용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9번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시 경청을 방해하는 태도는? 네,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로 조언을 하게 되면 어, 의사소통할 때 경청이 방해되겠죠. 자, 50번 우측 편마비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갈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1번입니다. 우측 편마비 대상자의 그림을 먼저 고르시고 그러면 1번, 3번 중에 고르시면 되겠죠. 거기서 건강한 쪽 왼쪽부터 들어가고 요양보호사는 밖에서 오른쪽 불편한 쪽 어깨를 지지하면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51번 튜브형 이동 욕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응급 상황 발생하게 되었을 때 배수 밸브를 열어주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튜브형 이동 욕조는 안에 공기를 채워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를 꽉 채워서 사용하셔야 되고 한 사람만 욕조에서 목욕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욕조를 잡고 일어나게 될 경우에 이게 튜브이기 때문에 힘이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낙상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욕조를 잡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평평하고 울퉁불퉁하지 않은 곳에서 튜브형 이동 욕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52번 치매 대상자가 밥을 먹은 직후에 또 배가 고프다며 밥을 달라고 요구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식사를 방금 했다고 말하고 먹고 난 빈 식기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53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바닥에 지지한 상태로 꿇고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를 펴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는 허리를 잡아주고 한 손으로는 어깨를 지지하여 주면서 대상자가 어, 건강한 쪽 휠체어의 손잡이를 잡으면서 회전하면서 건강한 무릎을 휠체어에 앉히시면 되겠습니다. 54번 의치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1번 자기 전에 의치를 빼서
물에 담가서 보관해서 변형을 방지하시면 되겠습니다. 55번 임종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변화에 따른 올바른 대처 방법은? 네, 몸이 차가워지면 담요를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6번 휠체어로 이동 시 문턱을 오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4번 뒤로 기울여 앞바퀴를 들고 오른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57번 치매 대상자에게 옷을 입힐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3번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잔존 능력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게 요양보호사가 다 해주기보다는 그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이 걸려도 혼자 입을 수 있도록 격려하시면 되겠고, 지금 4번이랑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순서대로 입을 수 있도록 안에서부터 속옷부터 차례로 정리해서 놓아주고 마지막에 겉옷을 입을 수 있도록 차례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8번 흡입 물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5번 카테터는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리면 되겠죠. 자, 일단 사용한 카테터는 바로 씻기보다는 그날 사용한 카테터를 안에 내용물이 고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에 담가서 일단 내용물이 좀 불리고 뺀 다음에 흐르는 물에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용 냄비에 물을 붓고 15분 정도 끓이고 그 다음에 건져서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 말려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59번 치매 대상자가 같은 단어나 행동을 연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3번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번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들이 있으면 낙상 위험이 커지니까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욕조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설치해 준다던가 아니면 가변기에도 손잡이를 설치해 주면 지지받아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문턱이 너무 높으면 낙상할 수 있기 때문에 표시를 해둔다던가 아니면 경사로를 설치한다던가 아니면 욕실 문턱을 낮춰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계단에 작은 깔개 같은 거는 치워주시고 침대 바퀴의 잠금 장치는 항상 잠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61번 대상자의 침구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가볍고 부드러운 이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2번 치매 대상자가 밥을 던지고 국물에 손을 집어넣어서 장난을 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네, 비닐로 된 식탁보를 깔아줘서 침대가 오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식사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63번 대상자를 위한 음식 조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찜을 할 때는 센 불에 가열했다가 약한 불로 가열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64번 방문 요양 서비스 중에 냉장고에서 상한 것으로 보이는 계란찜을 발견했을 때 올바른 위생 관리 방법은?
네, 냉장고 안에서 상했으니까 일단 냉장 온도가 맞는지, 그리고 다른 음식들은 상하지 않았는지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5번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반찬 그릇보다는 국그릇을 먼저 씻어주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66번 치매 대상자가 상실감이나 욕구와 관련된 배회 증상이 나타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해서 그 상실감이나 욕구를 조금 채워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7번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3번 화장실과 계단은 밝은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68번 대상자의 면도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2번 면도 전에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 피부를 덮어줘서 건조함을 완화시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볼게요. 전기 면도기보다는 일회용 면도기를 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3번 면도날은 얼굴 피부와 45도 정도의 각도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름진 피부는 아랫방향으로 부드럽게 잡아당겨서 면도해 주시면 되고 턱 밑에서 귀가 아니라 귀 밑에서 턱 쪽으로 그리고 코 밑에서 입 주변으로 면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품은 제거하고 깨끗이 하신 다음에 로션과 크림을 발라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9번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돈이 없어졌다며 화를 낸다. 이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네, 5번 돈이 없어졌어요? 함께 찾아갈까요? 라고 하면서 찾는 신용을 해주신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어도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하지 마시고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보는 제스처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70번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대화 중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안녕하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대상자가 말이 없어요. 요양보호사 날씨가 좋으니 식사하고 산책이나 가요. 그래도 대상자가 말이 없어요. 네, 2번 아무 말씀 안 하니 답답하네요가 아이메시지로 나 전달법으로 옳은 대화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 전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 전달법은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말할 때 나를 주어로 얘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을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말을 하시면서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느끼는 말을 솔직하게 말하시면 되고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하시는 것이 나 전달법입니다. 71번 업무 수행 중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대상자에게 상태를 육하 원칙에 따라 보고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2번 난청이 있는 대상자와의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천천히 차분하게 말을 하면 되겠죠. 73번 치매 대상자에게 실금이 나타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가능한 배뇨 훈련을 시도를 해서 실금을 좀 조정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
수분 섭취량을 줄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저귀 착용을 우선시하면 기저귀 사용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저귀 착용보다는 배뇨 훈련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실금이 했을 때 대상자를 야단치거나 비난하시며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4번 치매 대상자의 운동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5번 가능한 스스로 운동을 하도록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75번 침대에서 대상자를 옆으로 눕히려고 할 때 대상자의 손의 위치로 옳은 것은 양손을 가슴에 포개어 놓는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76번 치매 대상자가 옷을 갈아입히려고 할 때마다 주먹을 휘두르며 물건을 던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네, 천천히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해서 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77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적절한 신체 접촉을 통하여서 가족을 위로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78번 출혈 시 멸균 거즈를 이용하여 출혈 부위를 직접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2번 출혈 부위가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도록 해서 지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9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보기에서 5번 숙련되지 않은 일반인은 가슴 압박만 실시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요. 심정지 상태인 환자에게는 4분에서 6분 이내에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외상의 징후가 보이면 몸을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죠. 어깨를 살짝 가볍게 두드리면서 의식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이면 대상자 반응이 없으면 정상적인 호흡이 없으면 곧바로 가슴 압박을 시작하시면 되겠고, 자, 4번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 아랫부분이 가슴에 밀착해서 5cm 정도 강도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이때 100회에서 120회, 이론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 강하고 깊게 압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0번 왼쪽 손발이 대상자가 지팡이로 계단을 오를 때 먼저 내딛는 다리와 보조하는 요양보호사의 위치가 다르게 연결된 것은 네, 1번이고요. 자, 계단을 오를 때 편마비 대상자 건강한 다리와 불편한 다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계단을 오를 때는 지팡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가 갑니다. 자, 내릴 때와 평지는 같은 순서인데요. 지팡이를 먼저 가고 그다음에 마비된 다리가 따라가고 건강한 다리가 가면 되겠습니다. 자, 80번까지 공부하신다고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